자, 오늘 할 거는 원의 방정식 할 건데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오늘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이쪽은 이론들이 되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직선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오늘 파트는 이제 두 부분인데 두 번째는 좀 특별한 원의 방정식하고 큰 주제는 특별한 원방. 특별한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과 원이라는 요 주제, 요 두 가지가 큰 틀이에요. 특히 특별한 원방은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일단은 좌표축에 접하는 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해서 얘네 원의 방정식이 축이라는 것에 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탐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두 원의 관계. 자, 이거 하고 첫 번째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 아씨 까먹었어. 아무튼 앞에 얘기했었던 그 축에 접하는 원. 그리고 두 원의 관계. 그리고 직선하게 원의 관계. 요 세 가지가 큰 테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알겠지만 직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원의 방정식의 변형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론들을 좀 외워주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 보자고. 일단은 축에 접하는 원을 볼게. 일단 그림부터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원의 방정식이 축에 접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x-a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형태의 원의 방정식이 기본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얘가 만약에 축에 접한다고 쳐봐. 그러면 특이하게도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은 자,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와 동일하게 중심의 좌표가 잡혀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은 얘가 1사분면에 있을 경우 중심의 좌표가 r이 돼 버리지. 그치? 따라서 1사분면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으로 중심 좌표의 절대값이 뭘로 바뀌어버린다? 반지름으로 동일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이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총 4가지가 존재하게 되지. 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축에 접하는 방정식이 이렇게 4가지가 있게 돼요. 그럼 뭐부터 우리가 탐구할 거냐면은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2사분면에 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전히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 그러면 x좌표는 길이가 r이니까 얘는 좌표가 -r,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여전히 y좌표는 양수 r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r,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2사분면에 접하는 빨리 들어와.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된다고. 역시 그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버리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미뤄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중심의 좌표가 -r이고 여기는 중심의 좌표가 r,-r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예상하기로 3, 4분면하고 4, 4분면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 x에서 중심의 좌표 빼주고 제곱 플러스 y에서 중심의 좌표 빼준 게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쪽은 x-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한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이 중심의 좌표가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이 변하게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거기 68페이지에 나오는 특별하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돼버려요. 이해됐죠? 그런데 좌표축에 접하는 게 이렇게 x하고 y축에 모두 접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얘가 만약에 x축에만 접하는 게 있잖아. y축은 어딘지 몰라. 상관이 없어요. 근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지. 그치? 그러면 나는 y좌표는 반지름이랑 똑같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x좌표가 미지수기 때문에 우리는 x좌표는 반지름과 관계가 있는 a,라고 두고 그러면 여기에 y좌표는 a, r이 되겠지. 만약에 밑쪽에 접하게 되면은 a, -r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게 r은 양수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좌표는 변하지 않고 y좌표만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x축에 접하게 되면 식의 변화를 봐. x-a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으로 분명히 x축에 접하는데 어디에? y쪽에 그 중심의 좌표가 뭐랑 똑같아져 버려요? 반지름이랑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또 하나 미뤄서 생각해 보면 얘가 만약에 y축에 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x좌표의 길이랑 똑같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r, 나는 y좌표는 몰라요. b라고 둘 수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y축 왼쪽이니까 -r, b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는 빨리 들어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이쪽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형태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요. 얘네들이 어느 축에 그려져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식을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163번을 예제로 한번 봅시다. 163번. 163번을 예제로 보시면 중심의 좌표가 3,-2고 거기 밑줄 x축에 접한 1번. 중심의 좌표가 3,-2고 얘가 어디에 접한대? x축에 접한다. 그럼 x축에 접하니까 어디에 체크해? y좌표에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여기에 절대값을 붙인 2가 되겠죠. 따라서 식은 어떻게 변하냐면 x-3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게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고 그림을 그려보면 3,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이런 상태의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식을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걸 살짝이나마 좀 그려보세요. 알겠어? 이렇게 이러한 식들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그 상태를 이제 판단할 수 있었을 때 원의 방정식이 조금 마음대로 될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163번의 2번을 여러분들이 식을 써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로키 왔냐? 미나? 안경 써서 아니지, 무서워서 못 들어봤어? 정우 왔죠? 다인이? 혜인이 아직 안 왔고. 준한? 응. 연재? 이 새끼 안 왔어? 민결이? 봤는데? 유리? 박혜인 일치라며 왜 안 와? 응. 지우개? 할게요. 너도 감기 걸렸냐? 혜인이? 얘는 왜 안 올라와? 엘베레네. 10시 6분인데.
레벨하고 하기엔 너무 1층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하는데. 과제는요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테스트 볼 때 검사할게요. 자, 그래서 163번은 2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죠? 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1이고 y축의 접한대. 그럼 봐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1이고 y축에 접한다. 그러니까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x의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고 4가 돼요. 자, 그럼 식을 씁니다.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의 제곱이고 그림을 살짝이라도 그려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4,1을 뭘로 하고 중심의 좌표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야. x축에 접하니까 얘는 x축을 침범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본 다음에는 그 원의 방정식의 그림을 그려서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는 좀 특수한 조건들이 추가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165번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조건은 얘가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거죠. x축. 그쵸? 그런데 얘가 거기 밑줄 1,2를 지나요. 그러면 165번에 이렇게 이제 써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그려주게 되면 일단은 중심의 좌표가 아니 x축에 접한다니까 여기에 접하고요. 어디를 지난대? 1,2를 지난대요. 이렇게 1,2를 지난대. 그리고 지나는 거지 그리고 x축에 접한대요. 그런데 중심이 어디 있어?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생각할게. 우리가 원래 이것만 보면 원래 중심의 좌표는 a, b로 두는 게 맞아요. 그쵸? 원래는. 그런데 한 가지 변화는 a, b가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a 플러스 3이라고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심이 a 플러스 3인데 얘가 어디에 접한대? 세 번째 x축에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x축에 접하는 거 맞죠? 요 a 플러스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서 와. 이 a 플러스 3이 절대값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식을 써볼게.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의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3의 제곱이요. 절대값 필요 없죠. 왜냐면은 저걸 제곱할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 a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얘가 어디를 지난대요? 1,2를 지난대요. 그렇죠? 그래서 1,1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큰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일부이긴 하지만. 그치? 따라서 1,1을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1-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그쵸?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볼게. 전개를 해봅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이거 제곱하면 a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그쵸? 여기도 a 플러스 3의 제곱이 있으니까 전개 과정에서 a 플러스 3의 제곱은 자동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 남는 건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3이 있고요. 얘가 0.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우리가 구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그래서 계속 계산을 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5에다가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0이고요. 이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퀄 0 이렇게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좌표는 a-7에다가 a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구한 a는 7하고 a는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생기죠. 자,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어?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고 x 플러스 3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축을 접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a 플러스 3 x축이니까 요거의 좌표가 뭐가 돼야 돼요? 요거의 좌표가 0보다 커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둘 다 대입하면은 a 플러스 3이 0보다 큰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x축에 이렇게 접한단 말이죠. 1,1을 지나고. 맞아요? 그러면 보니까 여기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어? 이 오른쪽에 있죠.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는 음수는 아니고 a는 뭐가 되겠어? 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대입해주면 끝난다는 말이죠. 됐죠?
두 개 다 되네? x축에 접하는 건 그치?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a는 둘 다 되고 아이고 그래서 1,1을 지나는 원이 좀 두 개가 다 이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특별하게 필터링이 없으니까 이때는 뭐 이제 그림으로 치지 말고 특별한 필터링이 없으니 요거 두 가지를 다 대입하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은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해설에 써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을 중간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제한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다루는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167번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자, 중심의 좌표가 x-2y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꼴 0 위에 있고 제한 조건 하나. 두 번째, 얘가 어디에서 접한대? 2, 4분면에서 접한대요. 2, 4분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대충 이미지를 하기엔 이런 식으로 2, 4분면에서 x하고 y축에 모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상황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r, r이라고 둘 수 있으며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형태로 둘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r, r이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r을 y에다가 r을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r 그 다음 마이너스 2r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r은 뭐다?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한 조건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좌표축에 나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좌표축에 원에 접하는 방정식, 특히 이런 기본을 하고 기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제한 조건을 따라서 대입하면은 위에 있다 하면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태를 파악해주면 조금 여러분들이 접근이 쉬워요. 그래서 그림을 좀 자주 그려서 상태를 파악해라.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왜 서로 원격으로 장난치냐? 응? 뭐? 잘했어.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주제로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이게 가장 어려워. 거기에 쓰세요. 교과서나 다른 데서는 이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취의 방정식의 내용을 지배해야지 이 다음부터 좀 고난도의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주제가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얘는 그렇게 한글로 풀었으면 점이 나타내는 거기에 쓰는 것처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은 우리가 점이니까 a, b라든지 x, y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흘러가느냐 얘를 파악하는 게 자취의 방정식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흐름만 따라오게 되면은 자취의 방정식은 되게 쉬워져요. 이거는 예제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 자, 169번 한번 볼게요. 자, 169번 이거 꼼꼼히 파야 돼요. 두 점 A, 자 1,0하고 B 0,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지만 뭘 구해야 되지? 라고 했지만 힌트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임의의 점 P A, B에 대해서 A에서부터 P까지 같은 거리, 그치? 그러니까 AP 거리하고 BP가 같은 거리예요. 그쵸? 그래서 거기 문제에 나오는 조건을 써. A, P와 B, P가 같다라고 조건을 쓰세요. 이렇게. 이게 문제의 조건이지, 그치? 그런데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얘를 루트에 A-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라고 이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겠죠. 자, 루트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러면 a-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전개하면서 a제곱하고 a제곱, b제곱하고 b제곱은 서로 사라지게 되잖아. 그치? 그럼 남는 것만 쓰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이거든. 얘가 지금 뭐예요?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그치? 그런데 a는 x좌표고 b는 y좌표니까 우리는 여기 a, b를 어떠한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거를 a가 x좌표고 b가 y좌표 이런 표시를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 2x 이렇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y 플러스 4라고 하는 x하고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거 딱 봤더니 이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어떤 직선의 방정식?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이꼴 0이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상태를 볼게. 어째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가? 잘 들어봐. 1,0하고 1,0이니까 여기 있겠죠? 1,0. 그 다음에 0,2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일단은 얘하고 얘를 쓱 이어볼게요. 그러면 얘 중점이 뭐가 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은 최초의 점이 되겠지. 일단 알기로는. 그쵸? 자, 그런데 내가 이 직선을 저 기울기대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길이하고 아니, 좀 삐꾸긴 하지만 뭔지는 알겠지 대충. 이게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이러한 현상의 점들이 모이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얘네들이 따르는 직선의 방정식. A하고 B의 관계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요령 알겠죠? 문제의 제한 조건을 식으로 나타낸 후에 그것들의 관계를 나타내면 끝이야. 어렵지 않지? 됐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 그래서 169번은 이렇게 좀 외워주면 되겠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직선이다. 직선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70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한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배웠었던 식을 써주고 관계식을 파악해주면 됩니다. 170번 한번 볼게. 원의 방정식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라서 정말 자세하게 해줄 거야. 이쪽 파트는. 그러니까 잘 들어. 그래서 진도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진도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대충 넘기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원의 방정식 따라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도 이게 다 이쪽은 진짜 어려운 시험 문제로 나와요. 알겠죠? 자, 171번 볼게요. 두 점 A가 3,0이고 B의 점이 9,0이죠. 여기서부터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A, B 거리가 그래서 대충 찍자. A가 상태 한번 볼 거니까 3,0이고 B가 9,0이죠. 그래서 A하고 B를 이으면 직선이 생겨. 그치? 자, 근데 거기에 수상한 점이 있어. 뭐냐면 A하고 A에서부터 거리의 어떤 점. 얘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이니까 얘는 2대 1인 점 P 하나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A, B라고 둡시다. 됐어요? 자, 그런데 A하고 B 사이로부터의 거리가 2대 1인 점이 나타내는 거. 자,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기로 첫 번째, 얘가 내분을 해서 A하고 B 사이 거리가 2대 1로 자르는 B점이 하나가 있겠죠. P점이 하나 있겠죠. 그쵸? 내분하는 점. 자, 근데 거기 문제 아무리 읽어봐. 어떤 게 없어. 이 점 P가 A하고 B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됐어? 이 제한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선을 긋는 순간에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거든. 무슨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면은 이 B점이 무조건 직선 위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자, 그런데 고정관념을 탈피해봐. 내가
P점을 이쪽으로 조금 이동해도 얘가 1대 2가 되는 점이 존재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 얘가 2대 1, 얘의 길이가 더 길고 얘의 길이가 더 짧으려면 P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서 뭘 그리게 되냐면 원을 그리게 됩니다. 됐어? 거기 중요한 힌트가 그거야. 그 점 P가 직선 A, B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 좌표 평면 위에 아무 데나 쓰면서 A하고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이런 점도 심지어 2대 1 이런 방향으로 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 171번의 원을 우리가 거기다 써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며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간단히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이 원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을 알아둬야 돼요. 되게 꼼꼼하게 알아둬야 되니까. 자, 여기 집중합시다. 쓰는 건 이따가 쓰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문제에 나오는 문제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점 P에 대해서 AP 대 BP가 몇 대 몇이면 돼? 2대 1인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P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뭐가 들어가? 루트가 들어가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양변을 미리 제곱합시다. 그럼 AP의 제곱 대 BP의 제곱은 4대 1이 되는 거지. 제곱하게 되면. 따라서 AP의 길이는 저기서 보는 것처럼 A-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이것 대 BP의 제곱은 A-9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얘가 몇 대 몇? 4대 1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동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4 곱하기 안쪽 길이 곱한 거하고 바깥쪽 길이 곱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배에 여기가 A-9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A하고 B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전개할게. 이거는 전개해도 B제곱, A제곱이 안 없어져서 조금 복잡한 형태로 갑니다. 4에 A의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81 플러스 B제곱. 아우, 갑자기 숫자가 커지니까 어질어질해지네.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제곱이요. 여기까지 해야 됐지. 자, 그러면 4A제곱에서 A제곱 빼니까 얘는 3A제곱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4, 32에다가 72A죠.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6A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계산 귀찮으니까 이건 나중에 할 거야. 81 곱하기 4에서 뭐를 빼줘? 9를 빼줘. 그 다음에 플러스 4B제곱에서 B제곱 빼니까 3B제곱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전부 뭐가 들어가 있어? 3의 배수가 들어가 있으니 계산 팁이죠. A제곱 마이너스 326에다가 3, 4, 12A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또 3의 4승이죠. 얘가 얼마야? 27인가요? 아니지? 326에다가 맞지? 27 곱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B제곱은 0 이렇게 돼. 자, 그럼 이거 딱 봐도 A제곱하고 B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A항 있고 A 곱하기 B항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자, 정리합니다.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4의 22A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27 곱하기 4하면 얼마야? 47, 28에다가 8이죠. 28, 108이죠. 108에서 3 빼면 105네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105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야. 자, 그럼 우리가 한 대로 A제곱 마이너스 22A 22 절반 제곱하면은 121이 필요하죠. 플러스 B제곱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던 상수항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105로 넘겨주고 121이 더해졌으니까 우변에도 121을 더해주면 얘는 A-1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21에서 105 빼면 얼마냐? 16인가요?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뭐고 1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방정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됐죠?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겠고 두 번째는 이건 못 쓰겠다. 왜냐면 이게 외분이라는 게 있으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외분이라는 개념이 교과서에서 사라져가지고 외분점으로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의 정의를 따라서 이런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들을 꼭 공부를 하십시오. 자취의 방정식이 복잡한 이유는 딴 거 없어. 시작은 미약했으나 계산은 지랄 맞으리.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봐봐. 시작은 미약했잖아. 이게 끝이잖아.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뭐다? 계산이 지랄이다.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두려워하는 파트가 이거거든? 엄두가 안 나. 보니까 계산이 길고. 미나 조는 거 아니지? 근데 시작만 이렇게 스타트하고 그 중간은 여러분들이 계산 미스하지 않도록 해서 끝까지 끌고 들어가면 돼요. 이 다음부터는 추론이 필요 없이 기계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 뭘 먼저 따라라? 문제의 정의를 따라서 가벼운 이러한 식부터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끌어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하고 B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거를 A를 X로 Y를 B로 해주면 뭐가 나온다? 좌표평면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채연우 떠. 여기 이제 강의실이 조금 따뜻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문 열어놓는 거야. 토요일은 2반하고 저반 2반밖에 없거든. 게다가 강의실이 멀기 때문에 서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방해될 일도 없고 오히려 조금 문을 열어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상쾌해. 딱 봐도 날씨가 완전 봄이죠. 그쵸? 졸립단 말이야. 여기서 벚꽃만 피면 이제 정신이 없어지지. 그치? 마음이 싱숭생숭 이러고요. 그쵸? 근데 벚꽃이 피는 순간 이제 동심파괴이긴 한데 벚꽃이 피는 순간 과제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학교에서도 뭐든. 수행평가 하래, 팀플 하래, 선생님이 맨날 불러, 동아리는 축제 준비하라고 하고 시험은 가까이 오고 미쳐버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벚꽃이 피면 여러분들 이제 무슨 생각하면 돼? 야, 벚꽃이다 살랑살랑이 아닙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알겠어?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긴장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첫 중간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짝 졸리니까 지금 공수1하고 2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2학년 거 대수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대수 미적 이거 선행 해본 사람 없죠? 그쵸? 3학년 때도 대수하고 미적 선행한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수 1하고 2에서 여기 있는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의 개념들을 까먹으면 대수하고 미적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공수 1, 2에서 사실 되게 복잡한 걸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2차식을 넘어서 뭘 배워? 3차식을 배우지. 그치? 그리고 2차식하고 3차식을 배운 다음에 2차식을 계속해서 뭘 그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차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2차함수의 식이 아니라 방금 본 것처럼 x하고 y에 대한 2차식이 나와서 그걸 그림을 그리게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공수 1하고 2에서 배우는 이러한 2차하고 3차식은 전부 다항식이라고 그래서 ax의 n 거듭제곱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x가 정상적인 형태라고요. 얘가 제일 쉬운 거예요. 얘가 제일 쉬운 거야. 변수가 x인 게 제일 쉬운 거야. 대수 이런 데로 넘어가면 미적은 3차식을 그림으로 그리게 돼요. 3차 함수의 그래프. 이걸 배우는 게 돼. 그 다음에 대수 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공수 1, 2의 2차식하고 3차식에 나오는 그 x가 a의 x 거듭제곱 그 다음에 로그의 a의 x 이런 식으로 지수와 로그 함수로 변하기도 하고 로그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 x의 거듭제곱이 sin x, 코사인 x로 변해. 그래서 이 기본 형태의 변수가 지수 형태, 로그라는 거의 형태에 삼각함수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걸 배워요. 그런데 처음만 여러분들이 모양이 좀 쫄하는 거지 그 다음에 푸는 것들은 우리가 공수 1하고 2에서 나오는 계산, 판별식이랑 이런 거와 별반 다르지가 않단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열심히 준비한다는 거는 고2 때 나아갈 대수하고 미적을 준비하는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항식의 연산하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거 이거 할 수 있겠지 뭐 이거 2학년 올라가면 별로 안 중요해지겠지 싶잖아. 근데 더 중요해져. 오히려 이런 것들의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의 1차 방정식 이런 걸 풀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수 1하고 2 중간고사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을 한 달이 남았지만 기본적인 계산에 이런 것들을 손에 익혀두셔야 돼요. 내용들을. 그렇지 않으면 고2 때 가가지고 좀 고생을 하게 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공수 1에 나오는 계산들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고2 때가 조금 쉬워져. 처음에 기본적인 거 얘가 뭐지? 이런 것들 낯선 기호 받아들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뿐 이게 낯선 기호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공수 원의 풀이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전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그 계산 연습 열심히 이 파트를 열심히 해놓으면 2학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수능 때 팍 터지는 케이스가 있어. 수능 때 확 터지는 케이스가 있어.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 쌓이는 게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느리고 안 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노리는 건 수능이어야 되잖아. 알겠어? 내신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어려워. 그래도 포기하지 마. 3학년 때 수능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었던 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거든. 그렇게 쌓아놓은 게. 하지만 그런 쌓아놓은 게 배신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알겠니?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끝을 노려야 돼. 끝을. 알겠어? 대신에 그 끝을 노리기 위해서는 나 끝만 노리면 되니까 평소엔 조금 설설할까? 이러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마. 자, 하나만 더 좀 쉴게. 마지막 173번이요. 점 A. 자, 2,1이 있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 조금 점이 등장하고 직선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 Q. 살짝 살펴보면 y는 x 플러스 1은 직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이 점들은 마구마구 움직이게 돼 있는데 2,1은 여기에서 2,1은 고정이 되어 있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P라는 점을 하나 찍고 A하고 P의 중점을 하나 찍으면 이런 점들이 무슨 도형을 나타내겠니? 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P가 이쪽으로 옮겨줘도 A하고 P의 중점은 이렇게 되고 P가 이런 데 옮겨줘도 P가 이렇게 옮겨줘도 A하고 P의 중점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구하는 건 뭐예요? 직선을 구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게 고정돼 있고 P를 따라가면서 여기에다가 연필 하나 이렇게 딱 꽂아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이렇게 얘를 밀면 얘도 이렇게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게 자주의 방정식이에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P점을 아까처럼 A, B로 둡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집중할 게 있어. 여러분들이 이 A, B가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세우는 식은 되게 단순해. P하고 A 사이의 거리, P하고 A 2,1을 몇 대 몇으로 1대 1로 내분하는 거. 중점의 좌표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 거냐면은 P, Q라고 둘게요. 소문자. 여기까지 해야됐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해. 뭐냐면 우리가 이 움직이는 점의 좌표가 하나 필요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네들의 중점을 담을 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미주수가 조금은 늘겠지. 그래서 목표를 잘 생각해. 우리는 P하고 Q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그런데 얘하고 얘 사이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로 되게 간단히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해야 됐죠. 근데 우리가 P하고 Q 사이의 좌표 관계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지금 얘하고 관계식을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여기까지 해야 됐어요? 다시 P하고 Q를
이 A하고 B 요거의 관계식으로 맺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결고리가. 그래서 얘 좌표를 P, Q라고 하는 문자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 B가 저 위의 점이라 B가 A 플러스 1이다.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밖에 모르거든. 그런데 얘네들의 좌표를 P하고 Q로 둔 순간 P는 2분의 A 플러스 2라고 하는 A와 P의 관계식이 나오고요. Q는 2분의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B하고 Q의 관계식이 나오지.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A하고 B의 관계식이 P하고 Q의 관계식을 갖다가 만들어주겠죠. 어떤 식을 통해서? 여기 있는 식을 통해서. 이해됐어? 다 이해 안 돼? 되죠? 다 되죠? 미나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럼 봐. A는 2P-A로 고치고 B를 2Q-1로 고쳐주고 나서 B 대신에 뭐 대입하고 2Q-1 대입하고 A 대신에 2P- 응? 2구나. A 대신에 2P-2를 대입해주고 해주면 뭐가 나오게 됐어? 2Q-1은 2Q-1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간단히 얘기해주면 요거 이렇게 되니까 Q는 뭐가 돼? P. Q는 P가 되죠.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해봐. Q는 뭐의 좌표예요? Y 좌표고 P는 X 좌표지. 그러니까 Y = X가 뭐다? 얘네들을 내분하는 점이다.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게 자추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173번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죠. 왜요? 171번하고 172번은 관계식만 설정해주면 거기서 자동으로 나왔어. 그치? 그런데 173번은 왜 난이도가 올라가느냐? 일단은 점이 두 개가 필요해. 얘를 담을 그릇이 필요해. 최종 점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 그리고 얘도 미지수를 둬야 돼요.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을 새로운 그릇에 담은 다음에 얘네들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A하고 B의 관계에 따라서 P하고 Q가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지. 이걸 알아야 P하고 Q의 관계식을 뭐에 따라서 요 관계식에 따라서 A하고 B 사이에 대입해야 P하고 Q 사이의 관계가 나오겠다. 이런 논리의 흐름을 타야 되니까요. 이해됐어? 그래서 한 점이 고정되고 다른 점이 움직이는데 그런 움직이는 점을 따라서 뭔가 자추의 방정식을 만드는 경우 항상 뭘 생각해라. 얘의 담을 그릇을 새로 마련을 해서 저거의 관계식을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에 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자추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처음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이유예요. 할 수 있겠죠? 됐나요? 다들 졸립지? 잠깐 쉬었다가 175번, 176번하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인데 얘는 되게 쉬워. 자, 이론을 봅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그려봐.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원과 직선이 안 만나는 거야. 이게 관계죠.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그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잘 봐.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중심의 좌표를 P, Q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R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 뭐냐면 내가 이 점 P, Q에서부터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D는 이렇게 구하죠. 루트에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A 곱하기 P, X좌표에다가 P, 그 다음에 Y좌표에다가 Q 대입해서 이렇게 해주면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뭐를 비교해? 반지름을 비교하세요. 자, 그랬을 때 D가 R보다 작으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이 같으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나고 얘가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접함.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함. 반면에 D가 R보다 점과 저 직선 사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은 얘는 만나지 않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제 하나 보고 여기 넘어갈게. 예를 들어 거기 있는 185번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y는 x 플러스 k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0,0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죠. 근데 y는 x 플러스 k가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만나지 않고 이런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y는 x 플러스 k를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0,0으로부터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까지의 거리 d는요. 루트의 2분의 절대값 k가 되겠지.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경우가 나와. 반지름이 1이거든.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 얘가 좁아졌다는 얘기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저기 원과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놨으니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1보다 작아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1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1보다 크면 얘는 만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을 볼게요. 잘 봐. 한 점에서 접하면 절대값 k가 루트 이렇게 되니까 k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버리죠. 여기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의 상태를 봤을 때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k가 왜 두 개가 나오냐? 이렇게 하나, 두 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루트 2이기 때문에 그래. y는 x 플러스 k에서 이 k는 y절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k가 루트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지. 그 다음에 k가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에 들어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림까지 꼭 그려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직선하고 원과 그 다음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여러분들이 요걸로 보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의 활용 문제가 어떤 거냐면 193번 문제인데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193번을 한번 보세요. 이건 조금 여러분들한테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자, 193번을 볼게요. 1,2에서부터 원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이꼴 4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여기 보세요. 원이 중심이 3,4고 반지름의 길이는 4인 이러한 원이에요. 그렇죠? 1,2가 대충 이런 데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1,2에서부터 원 위의 점으로 내가 거리를 잴 거거든. 그럼 원 위의 점을 갖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P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원과 원 위의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1,2 사이의 거리. 그치? 자, 그럼 볼게. P가 이런데 원을 돌면서 P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길이는 점점 어때요? 점점 길어지는 거 보여? 점점 길어지다가 원의 중심을 지나서 여기에 이르는 순간이 제일 길지, 제일 높지. 제일 멀리 보는 거니까. 그쵸? 그럼 반대로 얘가 작아지면서 다시 똑같이 원의 중심을 지난 직선 위에 있으면서 이제는 반대편에 오는 게 제일 짧고 얘가 제일 길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 점의 좌표하고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돌아서 구하게 되냐면 저기 있는 그림을 봤더니 이 점 1,2하고 3,4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주면 최소, 최대 얘가 나오는 거지. 맞아요? 따라서 1,2에서 3,4까지의 거리는 얘가 x축으로 얼만큼 가? 이만큼 가고 y축으로도 이만큼 가니까 이 사이의 거리는 2루트이겠네요. 1,2에서부터 3,4까지의 거리는. 그치? 반지름을 빼준 2루트 2에서 4를 빼준 게 거리의 최소값. 2루트 2에서 4를 더한 게 최대값. 됐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상태가 이제 한눈에 파악이 되고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93번에 요거 메모 하나만 해놓을까? 여러분들이 원과 어떤 도형이 엮여서 항상 최소, 최대 구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관련시켜서 고민하라. 최대 최소 문제는. 원에 관련돼서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것만 메모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다 알 수 있어. 189번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할 겁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것만 메모하시고요. 접선의 방정식 합니다. 잘 들어야 돼. 접선의 방정식 내가 의외로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쭉 보다 보면 자, 79페이지 싹 봤죠? 자, 80페이지 잠깐 봐. 80페이지 봤더니 접선의 방정식에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쵸? 3번도 보니까 공식은 안 나와 있지만 뭔가 쓰여져 있어. 4번을 보니까 접선의 방정식 공식에 나와 있어요. 그럼 봐. 이 네 가지가 다 다른 거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거기 79페이지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 밑에다가 하나 쓸래? 두 가지 원리로 구합니다. 두 가지 원리. 첫 번째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응용 문제라고 써주세요. 여러분들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식을 세워주면은 모든 것들이 다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원리가 들어가냐면 두 가지 원리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메모에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써놓으세요. 이 두 가지 원리로 다 때려박습니다. 알겠어? 이 두 가지 원리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들은 딱 하나 제외하고는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딱 하나도 공식 안 외워도 돼. 잘 봐. 첫 번째 유형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세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거 각각의 유형별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201페이지 볼게요. 201페이지. 아니 201페이지래. 80페이지에 201번 거기에다가 써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봅니다. 그 원리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봐. 첫 번째 201번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1,2라고 돼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라고 돼 있거든요. 루트 10이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런데 이 위의 점 4,3이니까 대충 이런 데 있겠지. 4,3은 대충 여기에 있겠죠. 그쵸? 그럼 4,3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워주면 뭐가 나오게 돼서 접선은 딱 한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접선은 한 개 또는 두 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한 개가 나오게 돼 있어. 한율 졸지 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주세요. 그럼 잘 봐. 얘네들을 봤더니 나는 여기 집중해.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직선의 방정식을 지나는 점이 나왔단 말이지.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에 뭐가 미지수냐면 기울기가 미지수예요. 기울기가 미지수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됐어요? 그럼 나는 얘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이 나오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필수 작업 중에 하나가 이거죠. 뭐 원에 접선이 나오면 접점이 나오면 중심에다가 이렇게 접선에다가 선을 그으면 수선의 활이 나온다. 그러면 잘 봐. 3,4하고 1,2를 지난 이 직선하고 빨간색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지. 됐어? 그렇다면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하고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M하고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구해봐. 얘가 3 갈 때, 얘가 3 갈 때, 얘가 1 가지. 그러니까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고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함에 포함되는 유형이 되겠죠.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므로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함 이렇게. 그래서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을 꾸준하게 살펴서 기울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점이 필요한지인데 대부분은 요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럼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와 요 접선의 기울기에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이용을 하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유형은 203번입니다. 203번. 자, 여기 잠깐 봐. 요거 두 가지 하고 203번. 자, 203번 보시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고 그랬는데 기울기가 3이에요. 그쵸?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 존재합니다. 됐죠?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이제 뭐가 미지수야? 어디에서 접하는지를 몰라요. 그쵸? 뭐는 아는데 기울기가 3인 건 아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뭐를 몰라? 나는 절편을 모르지. 맞아? 자,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했는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림을 봤더니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2랑 똑같아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함. 따라서 얘를 이렇게 고칠게. 3x-y 플러스 절편은 0이요. 따라서 1,1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2인 걸 이용을 합시다. 루트의 9 플러스 1, 10분의 절대값 3-1 플러스 n이요. 따라서 절대값에 4 플러스 n이 아니지. 절대값에 n 플러스 2가 2 루트 10 이렇게 되지. 따라서 n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나오게 되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절편은 n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의 2 루트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3x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 y는 3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플러스죠. 3x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고 끝나겠지. 됐어? 여기 저희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의 직선이 나온다. 그래서 203번 기울기가 주어진 유형이죠. 기울기가 주어진 유형. 특징을 외워둬야 돼.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은 두 개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기울기는 나와 있으니 절편을 미지수로 두고 절편을 구한다. 뭐를 통해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2인 걸 통해서. 어렵지 않지? 두 가지 유형 일단. 됐어요? 두 가지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201번하고 203번이 전형적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이에요. 따라서 거기 있는 82페이지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은 못 씁니다. 왜 못 써? 이 접선의 방정식의 4페이지에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은 되게 특수한 때에만 쓸 수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래서 범용적 이게 일반적인 공식은 아니야.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201, 203번처럼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이러한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방금 말했었던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응용하는 방식으로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205, 207번은 쉬운 유형이라서 넘어갑니다. 이거는 특수한 거야. 앞에 거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적으세요. 이거. 메모했어? 필요한 거 다 메모했니? 안 보여? 원리는 되게 간단하잖아.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응용한다. 그치? 그게 뭐랑 똑같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하는 방법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만 알면 돼. 기울기하고 절편. 이 절편이 뭐예요? 점이죠. 점하고 기울기만 알면 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나 그 다음에 점, 절편 둘 중에 하나 나오게 돼 있어. 모자란 걸 미지수로 채우고 이 방법으로 구해주면 끝나요. 간단하지? 접선의 방정식. 안 간단해? 간단하죠? 간단하잖아. 그치? 그래서 원리를 파고들면 외울 게 많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습관 들이는 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거. 필요한 거 필기했으므로 82페이지에 있는 82, 83에 있는 것들은 특수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유형 두 가지 했고 나머지 유형 두 개가 남았거든. 하나는 원 밖에서 그는 거야. 총 세 가지겠네요. 자, 이것도 그림이 되게 중요해. 5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5페이지래. 85페이지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점 2,0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고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공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 몇 개 생겨? 하나, 두 개 생기죠. 맞아요? 그런데 이 노란색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뭘 알아?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뭘 알아요? 점을 알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2,0을 지난다는 점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를 미지수로 두면 돼? y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시면 되죠. m에 x-2 따라서 얘는 mx-2m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므로 얘를 mx-y-2m은 0이라는 형태로 고쳐봅시다. 그래 놓고 0,0에서부터까지의 거리가 2예요. 그쵸?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은데 얘가 루트에 절대값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절대값 마이너스 2m이 2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당연히 n값 두 개 나오겠지. 왜? 두 개 있잖아. 하나, 두 개요. 그쵸? 두 개요. 그쵸? 따라서 양면 제곱하면 4m의 제곱은 4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데 무언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어. 얘가 루트 2네요. 얘가 루트 2네요. 루트 2. 그래서 여기가 루트의 알지? 얘가 루트 2 루트. 그럼 여기가 2m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m제곱이
2가 되니까 m 제곱이 1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m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죠. 됐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있어? 그림을 그려주면 얘가 0,0에서 응? 아까 0,0이었니? 응, 0,0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1이고 여기가 1,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0이죠? 2,0은 여기에 있어요. 그쵸? 아, 그래서 이렇게 그었으면은 그치? 당연히 지금 딱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건데요. 그쵸? 여기가 2,0 여기가 루트니까 여기의 길이도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 길이도 루트 2. 자, 그러면 얘가 2,0이라고 친다면 루트 2 여기가 2잖아. 그치? 맞아?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 루트 2고요. 당연히 여기의 길이도 뭐가 되겠어? 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해도 돼. 익스퍼트만. 근데 내가 말했듯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항상 0,0 원점은 아니잖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특수풀이만 이거 쉽게 풀 수 있는데 나 저거 안 받아들임 이러지 마시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야 강해져. 알겠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연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특수한 상황이 오게 되면 특수풀이를 갖다가 펼치는 거지. 처음부터 공부할 때 특수풀이만 공부하지 마. 특수풀이는 쉬운 거야.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반 풀이를 공부 안 하면 특수풀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수학에 왕도는 없다. 됐니? 그래서 얘도 지금 뭘 이용했어? 직선의 방정식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응용하는 두 가지 루틴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다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됐니? 접선의 방정식 끝났죠. 211번 한번 볼까? 하나 더 할게. 211번. 자, 이제는 이런 쉬운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1,1을 중심으로 하고 원의 중심이 있는데 다시 보세요. 1,1을 중심으로 하고 1,2구나. 1,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러한 원이 있는데 3,1이니까 대충 이 정도 있겠죠? 3,1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럼 잘 봐. 얘가 3,2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3,1이에요. 대충.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여기 이거 문제 별표 쳐. 분명히 3,1은 잘 봐. 3,1은 원 밖의 점인데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나와요? 하나,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모르고 얘가 x-3, 플러스 1은 지나 3,1은 지나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저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에 플러스 1은 0으로 바꾸고 1,2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도록 해줄 겁니다.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m에 플러스 1. 자,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얘가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시면 4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m 제곱 플러스 1이 돼서 여기에서 3m의 제곱 플러스 4m이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m으로 묶어주면 3m 얘가 0이라서 n값 2개 나오지. m 이꼴 0, m 이꼴 마이너스 3분의 4 2개 나오죠.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0짜리라는 건 잘 봐. 얘를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1, 뭐였지? 2였죠. 그쵸? 3,1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3,1이라 이렇게 되는 직선 하나하고 x축과 평행한 접선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니 생각해봐. x축이랑 평행한 직선도 있는데 그치? 접선이 y축이랑 평행한 접선은 없겠냐고. 맞아? 그런데 잘 들으세요. y축이랑 평행한 이 직선은 기울기가 계산이 안 돼.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수상한 게 나왔어요. 아니 분명히 똑같이 m으로 두고서 뭔가 저기 계산을 했는데 m값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그 문제는 100% 기울기가 계산이 안 되는 추계방정식의 형태로 접선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알겠니? 이 문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아마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어떤 형태냐 뭐 이제 이 다음에 센 B나 RPM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거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지. X축이랑 평행한 직선도 있는데 Y축이랑 평행한 접선은 없을까? 근데 X축이랑 평행한 접선은 기울기가 0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비해서 기울기가 Y축이랑 평행한 건 계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특히 원 밖에 그은 접선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 원 밖에서 그은 접선에서. 원 밖에서 접선 두 개 그었는데 m값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왔다? 100% 가능성은 하나야. 얘가 y축이랑 평행한 접선이 존재하며 y축이랑 평행한 접선은 여기 봐야지 졸지 말고 그림을 그려야만 알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야만.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좀 고쳐볼게요. 자, 똑같은 이러한 직선인데 얘를 이렇게 고치면 기울기 계산 안 되는 거 보일 겁니다. 어디에서 접선을 그을 거냐면은 여기 1이니까 여기가 1,2죠. 2,4 정도에서 내가 그을게. 2,4 정도에서 내가 얘들 접선 그어볼게. 그래서 접선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자, 이 예시를 보여서 이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얘는 기울기 y는 m 이렇게 해놓고 x-2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으며 mx-y-2m 플러스 4는 0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고쳐야 1,2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1인 걸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1은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m1 x에다가 1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서 절대값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양면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m제곱 사라지고 아까 보는 것처럼 4m이 3이 나와서 m이 뭐가 나와요? 3분의 4가 나오죠. 응?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뭘 잘못했지? 4m,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m제곱 플러스 1. 양수 맞구나. m이 4분의 3이 나오죠. 그쵸? m값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100% 어떻게 된다?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있으며 그건 그려봐야 합니다. x는 2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요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다음. 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특히 어디에다가 211번 위에다가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경우 m값이 한 개가 나오면 y축과 평행한 접선이 있을 수 있다. 알겠어? 211번에 이렇게 메모하세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경우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경우 기울기가 한 개밖에 계산되지 않는다면 기울기 m을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m값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m값이 딱 하나가 나오는 경우에는
y축과 평행한 접선이 있다. 알겠어? 다시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을 때 m 값이 하나가 나오면 y축과 평행한 접선이 있다. 계산 불가. 그림으로만 가능. 됐죠? 계산 불가. 그림으로만 가능. 계산 불가. 그림으로만 가능. 됐나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이걸 후반부에 배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만만하거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돼요. m값이 하나 나왔어? 신난다 이러고서는 나왔다 이러고서는 딱 하나만 쓰고 그럼 끝나. 그럼 몇 점 깎일까? 절반 깎입니다. 왜? 답 절반만 썼잖아. 그치?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거 교란용 문제로 많이 내. 특히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에 실패하다 보니까 끝에 이게 내면 멘붕이 온다고. 그래놓고 시험이 끝나면 뭔가 꺼름직해. 뭐지? 싶었는데 아차 저거 분명히 m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고서는 아씨 저거 y축이랑 표현한 거 안 썼다 이러고서 점수 깎여서 엉엉 울면서 온다고요. 선생님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제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 그려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 정확하게. 다음. 특히 이 그 중심의 좌표하고 얘네들 점의 위치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반지름의 길이만큼의 x좌표가 떨어져 있어. 반지름의 길이만큼 x좌표가 떨어져 있다고. 반지름의 길이만큼 x좌표가 떨어져 있다고.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88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식을 좀 외우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봐. 사실 두 원의 위치 관계야 두 원의 위치 관계? 요거는 교육과정에서 잘 안 다루긴 하는데 요것도 88페이지의 내용 보세요. 뭐가 있어? 자, 그림 보면서 얘기할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를 r하고 r-라고 한다면 얘가 떨어져 있으면 원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멀어요. 당연한 얘기지, 그치? 두 원이 접해 있으면 두 번째 케이스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중심의 길이와 같아요. 세 번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좀 짧아지니까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이 훨씬 커. 뭐보다?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커져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확 안쪽으로 내접해 있으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고 한다면 반지름의 차이가 두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당연히 크겠지. 이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여기만 하냐면 이게 학교에서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만 좀 여러분들이 봐줘. 알겠어? 상태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90페이지에 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는 원툴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하긴 하지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원툴로 해결이 가능한 게 많아. 그러니 원의 방정식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 계산이 길어. 듣다 보면 질려. 그치? 하지만 스타트는 한번 딱 해주면 중간은 그냥 계산 지랄이니까 쫄지 말라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스타트는 되게 쉽습니다. 자, 그림의 상태를 볼게. 자, 여기 보세요. 원 두 개가 있어. 두 원이 서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기죠. 두 개에. 그치? 그런데 내가 이 교점을 잘 봐. 이 교점을 직선으로 이어주면 뭐가 생겨요? 직선이 생기죠. 얘가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현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많은 교과서에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공통현은 한자 표현이고 요즘 최근에는 이러한 한자 표현들을 순 우리말로 풀어내는 움직임이 있거든.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순 우리말로 풀어낸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를 그릴 수 있냐면 내 맘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원이 진짜 개 많아. 진짜 개 많다고. 왜 개 많아요? 이쪽에도 그려지는 게 무한대거든? 얘가 점점 커지다가 직선이 되고 이쪽에서도 또 개 많게 만들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 크기에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은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공식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은 공식에서 튀어나오는데 그 차이점만 알아두자고. 어떤 공식이냐면 잘 봐. 이 두 가지 원을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고쳐야 돼요. 전기한 형태로 고쳐야 돼요. 전기한 형태로. 두 번째 원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y 플러스 대문자 r은 0이라고 할게. 원이 두 개가 준비됐어요. 그럼 두 가지는 다 어떤 공식에서 나오냐? 잘 들어봐. 비례상수 k 하나 등장시키고 k 곱하기 둘 중에 아무 원이나 곱하세요. 거기에 다른 원은 비례상수 넣지 말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대문자 px 플러스 qy 플러스 r 이꼴 0의 형태로 식을 써. 되게 쉽잖아. 이렇게 읽어주면 돼. 두 원을 교점을 지나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 두 원을 늘어 놓으신 다음 둘 중에 아무에다가 비례상수 k 곱해줘. 이게 두 공통 현의 방정식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의 기본 틀이에요. 여기까지 해야됐지. 자, 그런데 자세하게 봐. 직선의 방정식은 공통현의 방정식은 직선이라서 뭐가 없어야 돼요? 제곱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형태에서 k가 마이너스 1이잖아. 즉 한 원에서 다른 원을 그냥 빼주면 걔는 뭐가 되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고?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됐어요? 단 k가 0이면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잖아. k가 0이면 둘 중에 하나 중에서 k에 곱해지지 않은 원의 상태만 나타내는 게 된다. 이건 좀 이론적인 문제니까요. 이해된 사람들은 아 저런 게 있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됐어요? 그래서 식은 되게 간단해. 두 원을 늘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원에다가 비례상수 k만 곱해줘요. k가 마이너스 1이야.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주면 그건 공통현의 방정식이고 한 원에서 다른 원을 k를 곱해가지고 더해주면은 그건 뭐다?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치고 난 여기다가 원투를 써놓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간단하게 ax 플러스 by 원의 방정식을 다 쓰기가 귀찮으니 a라는 원의 방정식을 a로 표현하고 다른 원의 방정식을 b라고 표현하면 k의 a 플러스 b는 0의 형태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되는 거고 직선이 되는 거고 k가 0이 아니거나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새로운 그 두 원과는 전혀 다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놓고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224번 볼게. 두 원의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k가 0이 아니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니면 k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24번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형태로 다 늘어놓은 형태로 이제 나와 있잖아. 나는 여기다가 k를 곱해주고 플러스 나머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써줘서 두 개를 더한 게 0이라고 할게요. 그럼 k를 구해주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치? 거기에 우리가 자주 다루는 문구가 있죠. 얘가 어디를 지난데 0,1을 지남. x에다가 0, y에다가 1을 대입함. 채아야, 눈 떠. 자, k 한 다음에 0, 1, 0 플러스 13은 플러스 0, 1, 0, 3 이꼴 0. 됐어요? 따라서 14k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는 뭐가 돼? 7분의 1이 되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7분의 1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네. x제곱 플러스 양변에다가 7을 곱해줘.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플러스 7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저거 계산해줘가지고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를 뭘로 만들어주면 1로 만들어주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됐어요? 넥스트.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228번이 두 원의 공통 현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228번 먼저 보고 226번 볼게. 228번을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25하고 그러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25는 0으로 고쳐주시고요. 이꼴 0으로 고쳐주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y 플러스 5 이꼴 0인데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첫 번째 공통현의 방정식은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주면 돼요. 그냥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만 남냐면 8x 마이너스 6y 플러스 30은 0이라고 하는 게 나와. 그치? 근데 공통현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제부터 잘 봐. 얘가 원의 중심이 0,0에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제일 만만한 게 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먼저 구할게. 그러면 자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길이를 먼저 구하잖아요. 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기울기가 양수인 거. 그러면 이 거리 d는 루트에 8, 8, 64, 36, 100분의 10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30이라서 이 길이가 뭐가 돼? 3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길이를 알고 지금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어 아까? 여기 반지름 길이가 5였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4가 되겠지. 그럼 이 공통현의 길이 좀 개판이긴 한데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죠. 이해됐어? 다시 한번 여기다 좀 크게 그려줄게. 아 이거 왜 지웠어 등신. 아 진짜 씨. 여기서 여기를 빼면 잘 봐. 8x 마이너스 6y 플러스 30 이꼴 0이라고 하는 아우 승질나. 왜 지워갖고 원의 방정식 만들어지고요. 잘 봐요. 공통현이니까 내가 둘 중에 원 하나만 그려줘도 되겠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예요? 5요. 요거 하나만 좀 그려볼게. 여기가 5. 자, 그 다음에 얘 기울기가 양수인 거 아시죠? 양수인 거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냥 그려.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충 요 정도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구하냐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를 구해. 얘가 d예요. 그쵸? 그러면 이 d, 중심 0,0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는 루트에 8, 8에 64 플러스 6, 6에 36, 100이죠? 절대값 x하고 y에다가 0, 0 집어넣으면 30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냥 3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해야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고요. 얘네들이 지금 지나는 좌표인데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거 아니야.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여기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현의 길이는 8이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시작은 간단하지만 계속 도형하고 방정식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 아니야.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게 원에서의 직선과의 응용 문제입니다. 226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PT의 길이를 구하죠. 230번 한번 볼게요. 의외로 230번하고 232번은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했었던 걸 좌표 평면으로 확장한 것밖에 안 되거든? 자, 230번 그림, 230번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230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1,3에서 중심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1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이 있어요. 1,-3, 마이너스 1,3에서 얘는 x좌표, y좌표 뭔가 더해도 루트 1을 더해도 마이너스 1하고 3이 안 나오니까 대충 이런 데다 그려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3이니까 대충 이런 데 그려주세요. 230번 대충 이런 데다 그릴게요. 이런 데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1,3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이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t라고 할 때 p하고 t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네요. 그쵸? 그럼 되게 간단해. 왜 되게 간단해지냐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가 접선이니까 3, 마이너스 3,1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루트 2라고 수직선을 그어가지고 알 수가 있죠. 그쵸? 우리가 구하는 게 이 길이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4까지의 거리는 뭐가 돼요? 저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x축으로 이만큼 얘는 절대 길이가 x로 이만큼 그 다음에 y가 얼만큼 들어와? 이만큼 오죠. 길이는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2루트 2가 되겠지. 됐나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제곱에서 여기 제곱 빼면 얼마야? 8에서 2 빼면 6이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6이 되겠네요. 그쵸? 어렵지 않잖아. 됐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PT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6이다. 됐죠? 그림으로 그리면 편합니다. 다음 23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동시에 접선을 그을 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봐봐. 232번도 딱 보니까 뭔가 하지만 얘는 그림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그어줬죠. 뭐 여기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5거든? 마이너스 1,5예요. 중심의 좌표 줬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중심의 좌표를 줘서 5, 마이너스 1이 있어. 여기 중심의 좌표. 그런데 이쪽 원은 좀 많이 크고 이쪽 원은 좀 작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얘는 1이고 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거잖아. 바깥쪽에다가. 이때 이 접선 사이 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그럼 이걸 좌표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중심이 주어지면 무조건 뭘 긋는다? 접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 원의 중심과 접선이 주어지면 무조건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리고 중심이 보이면 잇는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A하고 B 사이의 거리인데 이걸 위로 올려 치면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 되게 익숙한 모양이 나오죠. 왜요? 여기의 길이는 3이었는데 요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3에서 1 뺀 거.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얘가 5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6 내려왔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5 가니까 얘는 얼마큼 가요? 6만큼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여기 길이는 6루트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대1 대 루트 2. 됐어? 그러면 이 빨간색의 길이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뺀 거에다가 루트 씌운 거. 끝.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한 거니까요. 쫄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과제는 94페이지까지 필수 확인 문제만 여러분들이 해. 실전은 내가 원하지도 않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5월 2일에 나랑 다시 보게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대비하고 그때는 평면접히에서부터 원의 방정식까지 여기 있는 문제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마스터를 해왔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것들을 마스터를 하면 뒤에 있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도형의 이동은요 진짜 쉽게 나가요. 그럼 도형의 방정식이 여러분들이 넘기가 제일 어려운 산인데 도형의 방정식을 넣으면 집합, 명제 이런 것들은 잘 들어봐. 집합, 명제 여기 있는 함수, 유리식, 무리함수 이쪽은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하면서 이참수 그래프 그 다음에 방정식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연습을 하면 뒤쪽에 집합과 명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딴 거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형의 방정식만 조금 결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5월 2일에 오기 전까지 만약에 나 공수 원 너무 해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딴 거 하고 싶어. 이러면 유튜브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책이라도 한번 읽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원의 방정식까지 필수적인 것들 딱 외워가지고 오세요. 알겠어? 그러고 나면은 뒤쪽은 좀 쉬워져. 알겠죠? 뒤쪽은 항상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수원 전반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내내 그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수학이.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비 문제 열심히 하세요. 나 2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1학년 거 기초가 부족해서 2학년 거 이해를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겨요.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 보도록 하죠.